네, 안녕하세요. 오마이크루즈의 서대진입니다. 크루즈를 예약하실 때 선실을 어떤 걸로 선택하실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크루즈를 처음 가시는 분들은 선실 선택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크루즈 선실 종류와 선실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루즈 선실 종류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계속 한번 쭉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크루즈 선실은 인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그리고 스윗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드 선실은 1인용 인사이드 스튜디오라고 하죠. 그리고 2인용, 3인용, 4인용 선실이 있는데요. 물론 오션뷰나 발코니 선실도 2, 3, 4인용은 다 있습니다. 인사이드 선실은 아예 창문이 없습니다. 그냥 박스처럼 되어 있고 창이 없는 지하실처럼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데 일단 상상만으로는 좀 답답하죠. 실제로도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사이드 선실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일지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용 스튜디오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사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실은 1인용이라서 아주 작습니다. 크루즈는 기본적으로 2인 1실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므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보통 1.5배에서 2배의 요금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가시는 분은 이 1인용 스튜디오 선실을 예약하시면 꽤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저 1인용 인사이드 선실에 저 창문이 동그랗게 있는데요. 저 창은 복도로 나 있는 거라서 사실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인용 선실은 이렇게 작은 침대가 두 개가 있고요. 이 침대를 붙이면 또 큰 침대 하나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크루즈 선실의 기본 침대는 이렇게 붙이고 아니면 떼서 두 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같은 선실인데 사진 왼쪽은 침대를 분리한 거고 오른쪽은 침대를 붙인 겁니다. 3인용 인사이드 선실은 2인용 선실 위에 천장이나 벽에서 내려오는 벙커 베드가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루즈 선실은 같은 등급이면 2인용, 3인용 또는 4인용 선실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침대가 몇 개 있는지 침대 개수만 다르죠. 그래서 같은 선실을 3, 4인이 같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따라서 4인용 선실은 이렇게 벙커 베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즘은 벌추얼 뷰 인사이드 선실이 새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대형 LCD TV가 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나온 디즈니 크루즈선이나 로얄 캐리비안 배 중에 인사이드 선실에 LCD 스크린을 설치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바깥 풍경을 보여드립니다. 디즈니 크루즈의 버추얼 포트홀 인사이드는 가끔 디즈니 캐릭터들이 이 버추얼 창문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해서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오션뷰 선실은 창이 가리는 오션뷰, 또 작은 창 오션뷰, 그리고 큰 창문의 오션뷰 선실이 있는데요. 오션뷰 선실의 창은 열 수는 없습니다. 이 선실은 기본적인 오션뷰 선실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abstracted 오션뷰라고 부르는 창이 가리는 오션뷰 선실이 있는데 보통 배 옆쪽에 달려있는 구명보트나 그 외 시설물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거의 100% 창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창이 가리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바다는 보이지 않고요. 물론 이런 오션뷰 선실은 가격이 비교적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뷰가 가리지 않는 오션뷰는 이렇게 동그란 창이 있는 포트홀 오션뷰 선실이 있고요. 아니면 사각형이나 원형의 큰 창이 있는 오션뷰 선실이 있습니다. 오션뷰 선실은 이 창이 가리는지 또 얼마나 창이 큰지에 따라 등급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럼 이번에는 발코니 선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 선실은 크게 네 가지로 플렉시글라스 발코니, 쉘터드 발코니, 인피니티 발코니, 뷰가 가리는 발코니가 있고요. 어, 특별한 혜택이 있는 스파 발코니나 컨시어지 발코니 같은 종류도 있긴 한데 이건 선실 구조가 다른 게 아니라 선실에 따른 서비스가 다른 거라서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선실은 창 대신 발코니가 선실에 붙어 있어서 유리문을 열고 발코니에 나가서 바다를 보며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선실입니다. 플렉시글라스 발코니는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흔히 보시는 발코니 선실인데요. 이 플렉시글라스는 일반 유리보다 빛 투과율도 좋고 훨씬 가벼워서 크루즈선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플렉시글라스는 독일 회사의 상품명인데 이 제품의 대명사처럼 불린다고 하네요. 또 다른 형태의 선실은 쉘터드 발코니라고 해서 발코니 가림막이 플렉시글라스 같은 뭐 유리 투명한 유리 재질이 아니라 철판으로 되어 있는 발코니 선실입니다. 발코니 선실 전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형식인데요. 이 발코니는 바람이나 햇볕 또는 뭐 비를 막아주는 장점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일반 발코니보다는 좀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션뷰와 비슷하게 발코니가 좀 가리는 obstructed view 발코니 선실도 있습니다. 보통 발코니 앞쪽이 구명보트나 시설물로 한 20%에서 한 50% 정도 가리는 발코니 선실인데요. 발코니에 나가서 서서 바로 앞이나 바로 밑은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정면으로는 충분히 바다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차이로 인해 선실 등급과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셀레브리티 크루즈사의 엣지호나 에이펙스호에는 인피니티 발코니라는 발코니 선실이 있는데요. 이 인피니티 발코니는 사실 엣지호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리버 크루즈선에 먼저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 유니월드라든지 새로 나온 크리스탈 리버 크루즈라든지 이런 배를 보시면 거의 다 인피니티 발코니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엣지호처럼 아주 대형 오션 크루즈선에는 처음 도입된 선실 종류인데요. 이 인피니티 발코니는 창문 전체가 플렉시 글라스인데 절반을 아래로 내리면 발코니처럼 되고 올려서 닫으면 오션뷰처럼 돼서 발코니 공간이 실내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할 때는 이 발코니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이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1인용 버추얼 발코니 선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버추얼 뷰 인사이드와 뭐 사실 비슷한데 혼자 여행 가시는 분은 2인 요금을 내지 않아도 이 1인용 발코니 버추얼 발코니 선실에서 좀 전략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의 오아시스급 배 중에서는 바다를 보는 발코니 선실이 아니고 이렇게 배 안쪽을 보는 발코니 선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별로 권해드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윗은 크기나 이름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발코니보다 좀 더 큰 주니어 스윗이나 뭐 미니 스윗부터 시작해서 그랜드 스윗, 펜트하우스 스윗, 뭐 오너 스윗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기나 위치, 크루즈사에 따라서 뭐 붙이는 이름이 다 다른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뭐 욕실 크기나 선실 크기가 상당히 크고요. 발코니의 크기도 아주 큰 경우가 많습니다. 스윗은 발코니 이하 일반 선실과는 좀 달리 스윗 승객들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이 아주 많은데요. 이 혜택도 스윗의 등급에 따라 또 좀 달라지고 크루즈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크루즈 스윗의 혜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배에 따라 스윗이라도 발코니가 없고 창만 있는 오션뷰 스윗도 있고요. 심지어는 창도 없는 인사이드 스윗도 있는 배가 있는데 이런 선실은 예약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윗이라고 무조건 발코니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실의 종류와 세분화된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인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스윗 이렇게 네 가지로만 예약하시면 참 쉽고 편한데요.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가격만 보고 뭐 예약을 하셨다가 후회를 하시거나 또 승선 후에 선실을 보시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또 여행을 시작하시면 여행 시작부터 좀 즐겁지 못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의 가장 큰 주제인 발코니 선실은 과연 필요한가? 발코니 선실은 필수인가 하는 점인데요.